당신 같은 며느리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위자료 5억 받고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거부하면 당신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 아무 말 하지 말고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을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 발레 파킹을 기다리던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내렸다. 박순희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자 이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5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다. 회장님 부인,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지배인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맞이했다. 순이는 고개만 까딱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30년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대접은 일상이었다. 그녀는 오늘 며느리 김지은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회사에서 뛰어온 듯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앉아요.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결혼 3년 그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늘 이렇게 얼음장 같았다. 아들 민준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이는 언제나 며느리를 더욱 냉대했다. 이혼 합의서예요. 순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위자료 5억, 조건은 민준이와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것. 사인하세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저는 당신 같은 며느리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변변한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보잘것없고 3년이나 됐는데 아이도 없잖아요. 내 아들에게 짐이 될 뿐이에요.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 순이가 비웃듯 웃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당신은 우리 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거부하면 민준이한테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증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순이는 대답 대신 핸드백을 집어들고 일어났다. 대화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지은을 한 번 더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순이는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기사, 10분 후에 앞으로 와요.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고급 상점들의 불빛이 가로수 사이로 반짝였다. 그때 갑자기 모퉁이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다. 순이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오토바이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핸드백을 낚아채 갔고 순이는 균형을 잃고 인도의 가로등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쿵! 어머님! 뒤따라 나온 지은이 달려왔다. 순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지은은 순이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가 와요. 순이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았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저예요. 며느리 지은이요. 지은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순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순이를 들것에 실었다.
지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의사들이 순이를 검사하는 동안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뭐, 엄마가?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가고 있어. 의사는 뭐래? 아직 검사 중이에요.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다. 40대의 신경외과 전문의였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지은이 일어섰다. 환자분은 두부 외상으로 뇌진탕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충격이 상당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망설였다. 환자분이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이요? 지은이 놀라 물었다. 네, 사고 이전의 기억,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이혼을 강요하던 그 냉정한 시어머니가 이제 모든 것을 잊었다니. 면회할 수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네, 하지만 환자를 자극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은은 병실로 들어갔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의 눈이 지은을 향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이는 낯선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 여기가 어디죠?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강하고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봤다. 저는 김지은이에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며느리? 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한테 아들이 있나요? 네, 민준이라고 어머님의 아들이자 제 남편이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순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명품 시계도 반지도 모두 낯설어 보였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재벌가 안주인 차갑고 냉정한 시어머니라고 말하면 순이가 놀랄까?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지금은 푹 쉬세요. 천천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순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박순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다. 사흘 후 순이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민주는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지만 회사 위기 상황으로 다시 출장을 가야 했다. 대형 계약건이 걸려 있었고 회장인 아버지는 아들이 이 일을 마무리하길 강력히 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못 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민준이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다. 하지만 순이는 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요? 순이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 엄마. 제가 민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기억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된대요. 민준이 지은을 돌아보았다. 지은아,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가면 안 될까? 강남의 펜트하우스. 지은과 민준이 결혼 후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순이는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공사 중이에요. 관리인이 설명했다. 누수 문제로 전면 보수 공사가 들어갔어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민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떡하지? 강남 본가는 아버지가 계신데. 순이는 병원에서 나온 후부터 계속 불안해했다.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 그녀는 유일하게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 지은뿐이었다. 병원에서 사흘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으니까. 저기, 순이가 조심스럽게 지은의 옷자락을 잡았다. 당신, 며느리라고 했죠? 제가 당신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지은과 민준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저희 집은 정말 작아요. 원룸이에요. 지은이 당황해서 말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독립을 위해 작은 자취방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끔 늦게 일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제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을 잃은 그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처럼 불안해 보였다. 민준이 지은을 따로 불러냈다. 지은아, 미안한데. 일주일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엄마 좀 봐줄 수 있을까? 본가에 모시면 아버지랑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에게 이혼을 강요하던 시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순이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무방비하고 두려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알겠어요. 지은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만요. 그렇게 순이는 지은의 작은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순이는 숨이 찼다.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님. 지은이 순이의 팔을 부축했다. 방문을 열자 1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작은 주방, 낮은 천장, 오래된 벽지. 순이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기억이 없는 그녀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순이가 둘러보며 물었다. 네. 좁고 낡았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지은이 민망한 듯 말했다. 순이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책상 위에는 디자인 작업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지은이 그린 듯한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다.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이 바로 보였다. 침대는 하나뿐인데. 지은이 말했다.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어머님은 침대를 쓰세요. 아니에요. 순이가 급히 손을 저었다.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이미 민폐를 끼치는데. 안 돼요. 어머님은 환자세요. 제가 괜찮아요. 결국 순이가 침대를 쓰기로 했다. 지은은 이불을 깔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맛있게 드세요. 지은이 작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순이는 수저를 들었지만 어색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조차 불확실했다. 지은이 먼저 한 숟가락 먹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 맛있어요. 순이가 놀라서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식사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대한그룹 박 회장, 신규 사업 진출 발표. 대한그룹? 순이가 중얼거렸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아직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머님, 일찍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당신은 언제 자요? 순이가 물었다. 저는 좀 더 작업하고 잘게요. 걱정 마세요. 순이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어땠을까?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 지은은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했다. 가끔 순이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아는 박순이는 냉정하고 강했다. 하지만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지은은 생각했다. 다시 예전의 냉정한 시어머니로 돌아갈까? 아니면 뭔가 달라질까? 밤은 깊어갔고 좁은 원룸에서 두 여자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이튿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순이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 회사 가야 해요. 냉장고에 음식 준비해뒀으니까 드시고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길을 잃으실 수 있어요. 순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이 나간 후 순이는 혼자 남겨진 작은 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책장에는 디자인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 붙은 스케치들을 보니 지은이 꽤 실력 있는 디자이너인 것 같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지은이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사진 뒷면에는 할머니와 함께 201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이는 계속 방을 살펴보았다. 작지만 정갈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듯한 소품들, 저렴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물건들. 이 작은 공간에서 지은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느껴졌다. 점심때가 되자 순이는 냉장고에서 지은이 준비해둔 도시락을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려다가 문득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조금 있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었다. 신기하게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아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순이가 놀라 돌아보니 60대 후반의 여자가 들어왔다. 같은 빌라에 사는 김복순 할머니였다. 아이고, 지은이 집에 누가 있네? 복순이 놀라서 말했다. 누구세요? 저는 김지은 씨. 순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시어머니시구나. 지은이가 얘기했어요. 편찮으시다고. 복순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저는 옆집 사는 김복순이에요. 지은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죠. 아, 네. 순이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복순은 순이가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를 보고 감탄했다. 오, 요리하시네요? 근데 기억을 잃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요리를? 그게 저도 신기해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 몸은 다 기억하는 법이에요. 복순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김치 좀 갖다 드릴게요. 지은이네 김치가 떨어졌더라고요. 복순은 옆집에서 김치통을 가져왔다.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순이가 고마워하며 받았다. 지은이 참 좋은 애예요. 복순이 앉으며 말했다. 혼자 고생 많이 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도 꿋꿋하게 일하고 그런데 시댁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가슴이 뜨끔했다. 제가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나요? 글쎄요,
지은이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요. 근데 걱정이 많더라고요, 항상. 복순이 한숨을 쉬었다. 저녁이 되어 지은이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어머님, 이거? 지은이 놀라서 물었다. 제가 만들었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했고 그것이 기쁨을 준 것이 너무 좋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지은이 말했다. 오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순이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억지로 미소 짓는 모습.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지은 씨,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나요? 지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머님은 달라요. 미안해요.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이렇게 저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시어머니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 제가 기억을 되찾든 안 되찾든 당신한테 잘할게요. 약속해요. 순이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야기했다. 순이는 비록 자신의 과거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며느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순이는 지은을 꼭 안아줬다. 이제 나도 가족이에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은은 순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토록 원했던 따뜻함, 이해, 위로. 이 모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은 후에야 얻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순이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청소, 빨래, 요리. 지은은 놀랄 정도로 순이가 가사일에 능숙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님, 예전에도 이렇게 집안일을 잘하셨나요? 지은이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재벌가 부인이었던 순이는 수십 년간 가사도우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왔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지금 그녀는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결혼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때는 직접 모든 것을 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나가요.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순이는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마포의 전통시장은 북적였다. 순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생선 진짜 싱싱해요. 생선가게 아줌마가 소리쳤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지은이 생선을 고르는 동안 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할인 받으려고 흥정하는 모습.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순이는 처음 알았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지은이 물었다. 아니요, 당신이 고르세요. 당신이 만드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시장을 돌며 지은은
여러 사람들과 인사했다. 떡집 아줌마, 야채가게 할아버지, 반찬 가게 언니, 모두 지은을 반갑게 맞았다. 지은이, 오늘 두부 싸게 줄게. 두부 가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 어르신은 누구야? 시어머니세요. 지은이 소개했다. 어머, 며느리랑 시장 같이 오시다니. 사이 좋으시네. 할머니가 감탄했다. 순이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일상,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 이것이 행복일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요리했다. 순이가 재료를 다듬고 지은이 볶고 끓였다. 작은 주방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어머님,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온 것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돌아올까봐 조금 두려워요. 왜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순이가 미소 지었다. 만약 기억이 돌아오면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지은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웃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주는 돌아오지 못했다. 해외 계약이 복잡해지면서 출장이 연장된 것이다.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지은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사실 지은은 이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순이와의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밤에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어머님, 3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지은의 원룸 문을 두드렸다. 순이의 친정 조카 박서연이었다. 어머님, 여기 계신 거 맞죠? 지은이 당황하며 문을 열었다. 어떻게? 병원에서 어머님 소재를 추적했어요. 어머님을 왜 이런 곳에? 서연이 좁은 방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순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요. 서연이 다가갔지만 순이는 낯선 사람 보듯 한 발 물러섰다. 기억 못 하시는 거죠? 서연이 지은을 쏘아보며 말했다. 지은 씨, 어머님을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하다니. 어머님은 재벌가 부인이에요. VIP 병실에서 최고급 간호를 받아야 할 뿐이에요. 서연 씨, 지은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이 가로막았다. 어머님,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좋은 병원에 모시고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모실게요. 여기는 어머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서연이 순이의 팔을 잡으려 했다. 싫어요. 순이가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어머님, 서연이 놀라서 소리쳤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좁고 낡은 원룸이에요. 어머님이 사시던 강남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에요. 강남 펜트하우스? 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보세요. 이게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에요. 이게 어머님의 차고요. 이 사람들이 어머님의 친구들이에요. 어머님은 상류사회의 일원이에요. 순이는 사진들을 보았다. 화려한 집, 고급 레스토랑,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저게 정말 저예요? 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요. 어머님은 박순이, 대한그룹 회장의 부인이에요.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죠. 서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순이는 지은을 돌아보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지금은 행복해 보이셔서,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면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연이 승리한 듯 미소 지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여기는 어머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요.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이 작은 방에서 느낀 행복을 생각했다. 따뜻한 밥, 다정한 대화, 진심 어린 웃음. 서연 씨,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그 세계에서 행복했나요? 서연이 당황했다. 물론이죠. 어머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순이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왜 그 사진들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하지만 지은 씨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건 기억상실 때문이에요. 곧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순이가 물었다. 제가 다시 차가운 사람이 되나요? 사진 속 그 표정처럼 미소는 짓지만 눈은 차가운 사람으로. 지은은 가슴이 찡했다. 순이가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을 정확히 읽어낸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어머님, 하지만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가족을 느낀 곳이에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제발. 제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요. 그때 제가 원하면 그쪽 세계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서연은 할 수 없이 물러났다. 알겠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녀는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 서연이 떠난 후 방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지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가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못 살게 굴었나요?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지금의 어머님은 달라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순이는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지은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님은 젊었을 때 가난했어요. 하지만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회장님을 만나 결혼하셨대요. 지은이 말했다. 처음에는 행복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류사회의 압박, 가문의 기대, 그런 것들이 어머님을 바꾸셨나 봐요. 나도 한때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순이가 중얼거렸다. 네, 그리고 어머님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시댁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포의 밤하늘.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불빛들이 창문마다 켜져 있었다. 지은 씨,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제 기억이 돌아오면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뭐요? 제가 다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막아줘요. 지금의 저를 잊지 않게 해줘요. 지은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요, 어머님. 며칠 후 순이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저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요? 조각조각. 어떤 장면들이 보여요. 화려한 파티, 차가운 대화들. 그리고 순이가 지은을 보았다.
레스토랑에서 당신에게 소리치는 제 모습이. 어머님, 미안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니. 지은은 순이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어머님이 중요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2주차가 시작되었다. 순이의 기억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어제는 민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냈고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다. 지은 씨, 순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어젯밤 꿈에서 제 시어머니를 봤어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귀를 기울였다. 순이가 과거를 하나씩 기억해낼 때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저도 제 시어머니처럼 당신을 대했나 봐요. 순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똑같은 말들을 했겠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부족하다. 어머님, 지은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해야 해요. 순이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기 전에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해요. 그날 오후 순이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같이 나가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갔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다. 순이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순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당신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어요. 지은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때 민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은 젊은 사업가였고 저는 그냥 평범한 여대생이었죠.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순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정말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집안에 먹칠하지 말라. 매일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은은 조용히 기다렸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견디고 참고 증명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변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요. 저도 강해져야 했고 차가워져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리고 저는 제가 당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했어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당신에게요. 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지은도 눈물이 났다. 어머님도 피해자셨네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됐죠. 순이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제가 고통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권리는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다. 강바람이 그들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작은 케이크 가게에 들렀다. 뭔가 달콤한 게 먹고 싶어요. 같이 고를래요? 케이크를 고르며 웃고 떠드는 그들을 보고 가게 주인이 말했다. 어머니 딸분이세요?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며느리예요.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나 부럽네요. 요즘 고부 사이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감탄했다. 집에 돌아와 케이크를 먹으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기억이 다 돌아오면 저랑의 약속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자신은 없어요. 그 세계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다시 예전의 제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럼, 하지만, 순이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번에는 싸울 거예요. 예전에 저와 싸워서라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그날 밤 순이는 노트를 꺼내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뭐 하세요? 지은이 물었다. 미래의 저에게 쓰는 편지예요. 순이가 미소 지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후에 저에게요.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순이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미래의 나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기억을 되찾은 거겠지. 박순이로 돌아간 거겠지. 하지만 부탁이야. 지난 2주간 내가 배운 것을 잊지 마. 김지은은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그 이상이야. 그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내가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기억 못할 때, 그녀는 너를 가족처럼 대해줬어.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야. 작은 원룸에서의 된장찌개, 시장에서의 소소한 대화, 진심 어린 미소. 그게 진짜 행복이야. 제발 다시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마. 내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 그 악순환을 끊어줘. 지금의 나는 내가 창피할 수도 있어. 약해 보이고 감정적이고. 하지만 지금의 내가 진짜 너야. 강한 척하고 냉정한 척하던 그 모습은 가면이었어. 지은이를 사랑해줘. 딸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 자신도 용서해줘. 넌 피해자였어. 하지만 이제는 치유할 시간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순이가. 편지를 다 쓴 순이는 봉투에 넣고 봉했다. 이걸 제 기억이 돌아오면 저한테 줘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어머님.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순이가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어머님? 지은이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나 알아.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다 기억났어.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드디어 온 순간이었다. 순이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은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냉정함도 지난 2주간의 따뜻함도. 지은아. 순이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지은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기억은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졌다. 순이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았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돌아온 후 첫 며칠 순이는 혼란스러웠다. 30년간의 재벌가 부인으로서의 기억과 지난 2주간의 경험이 충돌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어디 있는지 헷갈렸다. 여기가 지은이의 원룸인가 아니면 강남 저택인가? 어머님, 아침 드세요. 지은이 된장찌개를 상에 올렸다. 순이는 식탁에 앉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구나. 다 기억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순이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레스토랑에서 이혼 합의서를 내민 것도, 내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것도 다 기억나? 어머님. 하지만 동시에 지난 2주도 기억나.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날 대해줬는지. 이 작은 방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엄마, 드디어 돌아왔어. 그는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순이가 아들을 보았다.
모든 기억이 생생했다. 아들을 낳던 날 처음 걸음마를 하던 순간, 대학 입학식, 결혼식. 엄마, 기억 돌아온 거야? 민준이 기쁜 듯 물었다. 응, 다 돌아왔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자.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순이는 주저했다. 민준아,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순이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민준아, 지난 2주 동안 엄마는 많은 걸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기억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날 받아주고 돌봐줬어. 그 누구보다도. 민준이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너무 오래 틀렸던 것 같아. 순이가 계속했다. 집안, 돈, 지위. 그런 게 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엄마, 민준아, 지은이를 잘해줘.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혹시라도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굴거든. 날 막아줘. 약속해. 민주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엄마. 점심 후 순이는 결정을 내렸다. 지은아, 나 집에 가야겠어. 민준 아빠한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지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요, 어머님. 당연히 가셔야죠. 하지만 순이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내가 바뀐 걸 보여줄 거야. 강남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사들이 줄지어 맞이했다. 마님, 돌아오셨습니다. 순이는 낯익은 고급 가구들, 높은 천장, 넓은 거실을 돌아보았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조금 공허하게 느껴졌다. 여보, 남편 박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다.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남자. 괜찮소? 정말 걱정했소. 괜찮아요. 이제 기억도 다 돌아왔어요. 다행이요. 의사는 뭐라고 했소? 재발 가능성은. 순이는 남편을 보았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여보,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서재에 앉아 순이는 지난 2주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지은의 원룸에서의 생활,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지냈다고? 우리 며느리 집에? 네, 그리고 행복했어요. 정말로. 순이 씨. 박 회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니오? 당신은 재벌가 부인이요. 그런 생활은. 당신은 기억하세요? 순이가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작은 원룸에 살았어요. 나는 더 작은 고시원에 살았고, 그때 우리는 행복했잖아요.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순이가 계속했다. 돈과 권력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사람의 마음보다 집안 배경을 더 따지게 된 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 있어. 책임이 있어. 책임요? 순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아들 며느리를 못살게 굴 책임은 없었나요? 진심으로 가족을 대할 책임은요? 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 정말 달라졌구려. 네, 달라졌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순이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나야. 이모, 기억 돌아오셨어요? 응, 다 돌아왔어. 그래서 할 말이 있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줄래? 가족회의를 할 거야. 이튿날 저택의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박 회장, 민준, 지은, 그리고 친척 몇 명. 순이는 모두 앞에 섰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박순이가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특히 지은이에게. 순이가 며느리를 보았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당신이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족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내 편견이었어요. 당신은 어떤 재벌가 며느리보다 훌륭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이가 모두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너무 오래 겉모습만 중시했어요. 돈, 지위, 명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요. 박 회장이 아내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도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앞으로 저는 달라질 거예요. 순이가 선언했다.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는. 하지만 노력하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이 순이를 따로 불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순이가 미소 지었다. 이게 맞는 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야. 어머님. 지은이 순이를 껴안았다. 지은아, 약속 하나만 더 해줄래? 순이가 말했다. 뭐든지요. 내가 만약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날 원룸으로 데려가줘. 그 작은 부엌, 그 따뜻한 된장찌개, 그 진실한 대화들을 기억하게 해줘. 약속할게요, 어머님.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침실에 누워 생각했다. 커다란 침대, 고급 침구, 넓은 방. 모든 것이 호화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기억을 잃었을 때 지은의 원룸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노트에는 지은의 할머니가 손녀에게 쓴 편지들이 적혀 있었다. 지은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야.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도 한때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 이제 다시 배워야 했다. 늦지 않았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이의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그녀는 지은의 원룸을 방문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순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어머님, 편하게 앉아 계세요. 지은이 말했지만 순이는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있었다. 싫어. 내가 하고 싶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요리하는 게 행복해. 두 사람은 좁은 주방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함께 요리했다. 김치찌개와 파전. 비가 오는 날이었다. 어머님,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요. 지은이 신나서 말했다. 제 디자인이 채택됐어요. 정말? 축하해. 순이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 중소기업 브랜딩이에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대단해, 우리 며느리. 순이가 지은을 안았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 물었다. 어머님, 시댁 쪽에서는 어떠세요? 다들 어머님이 달라지신 거 받아들이셨어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친척들은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해. 고작 기억상실로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라고 수군대. 그래도 괜찮으세요?
응. 순이가 확고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의 인정보다 내 양심이 더 중요해. 그리고 그녀가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순이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서재에서 불렀다.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박 회장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오늘 이사회가 있었소. 당신 이야기가 나왔소. 무슨 이야기요? 당신이 요즘 너무 달라졌다고. 회장 부인으로서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자선 행사에도 불참하고 사교 모임도 안 나가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요? 순이 씨. 박 회장이 아내를 보았다. 당신이 변하려는 거 이해하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체면 명예. 여보. 순이가 남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행복해요? 진짜로? 박 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뭔 소리요? 우리 결혼한 지 4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를 했죠? 사업, 주식, 가문 이야기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는 이미 그런 나이를 넘겼소. 아니에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한때는 꿈이 있었잖아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년이었잖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일했던. 박 회장은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늦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아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젊은 시절 이야기, 꿈꿨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사실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가끔 피곤하오. 이 모든 게 그럼 조금씩 바꿔요. 함께.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순이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했다. 그녀는 서연을 불러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카페에서 물었다. 서연아,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순이가 말했다. 사과요? 왜요? 내가 너한테도 나쁜 영향을 줬던 것 같아. 늘 집안, 결혼 상대의 재산, 그런 것만 따지라고 했잖아.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 순이가 계속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지. 이모.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 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이모가 알면 반대하실까봐. 그 사람 어때? 너한테 잘해? 순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웃게 해주고. 그럼 됐어. 순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모가 응원할게. 행복하렴. 서연은 놀라서 이모를 보았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내가 걸어온 길을 너는 걷지 마. 더 좋은 길을 가. 한 달 후 대한그룹은 작은 발표를 했다. 박순희 여사가 새로운 자선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하지만 기존의 형식적인 재단과는 달랐다. 이 재단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순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특히 며느리의 권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시댁에서 고통받는 며느리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할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런 주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논란이 되어야 합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침묵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됐어요. 이제는 말해야 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은이 찾아왔다. 어머님 봤어요. 뉴스에서. 어때? 순이가 긴장한 듯 물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너 때문이야. 순이가 며느리를 안았다.
내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줬어. 그날 저녁 순이는 다시 지은의 원룸을 찾았다. 이번에는 민준도 함께였다. 엄마, 여기 오시는 게 좋아요? 민준이 물었다. 응. 여기가 나한테는 특별한 곳이야. 순이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났거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다. 진짜 가족 같았다. 엄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아들. 순이가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우리 모두. 밤이 깊어 민준과 순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문 앞에서 순이는 지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물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건 이 원룸 열쇠야. 내 이름으로 등기해뒀어. 순이가 말했다. 내가 언제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리고 그녀가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길을 잃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지은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다시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순이의 재단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매주 수십 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순이는 직접 상담에 참여했다. 제 시어머니가 한 젊은 여성이 순이 앞에서 울었다. 저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요. 순이는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가해자였던 것, 피해자였던 것, 그리고 변화한 것. 많은 여성들이 감동받았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봄날 지은이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순이는 충격과 기쁨으로 얼어붙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이제 4주 됐어요. 순이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어머님이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순이는 더욱 열심히 며느리를 돌봤다. 하지만 예전처럼 간섭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고 지지했다. 어머님,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지은이 말했다. 부담? 이게 기쁨인데 왜 부담이야? 순이가 웃었다. 출산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순이는 지은의 병원 검진에 동행했고 아기용품을 함께 골랐다. 어머님, 예전에는 손자를 빨리 낳으라고 압박하셨는데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어때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가끔 예전에 내가 튀어나오려고 해.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 하지만 그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참는 법을 알아. 그리고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감사해요, 어머님. 출산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순이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다. 강남의 거리는 화려했지만 두 사람은 마포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원룸 근처요? 박 회장이 물었다. 네.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갔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여보,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변하고 싶소. 당신처럼. 순이는 놀라서 남편을 보았다. 정말요? 당신 보면서 많이 생각했소. 내가 놓친 것들,
잃어버린 것들. 회사만 보고 달려온 40년. 이제는 다른 것도 보고 싶소. 천천히 해요. 함께.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지은이 진통을 시작했다.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 순이는 분만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는 강해요. 민준이 어머니를 달랬다. 알아. 하지만 걱정돼. 몇 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나왔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순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병실에 들어가자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 어머님. 지은이 미소 지었다. 만나보세요. 손녀예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지은이 말했다. 내가 지어도 될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순이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다. 은솔이. 은혜의 은, 솔직한 솔. 은혜롭고 솔직하게 살라는 뜻이야. 좋아요. 지은이 웃었다. 완벽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이는 혼자 병실에 남아 손녀를 보았다. 작은 은솔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은솔아.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한테는 할머니가 겪었던 것, 내 엄마가 겪었던 것들을 물려주지 않을게. 너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순이는 창밖을 보았다. 봄밤의 하늘에 별이 빛났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재단에서 온 메시지였다. 박 여사님, 오늘 상담했던 그 여성분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순이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변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깨어났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은솔이를 보고 있었어. 지은이 침대에서 일어나 순이 옆에 앉았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로. 내가 감사하지. 내가 나를 구해줬어.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게.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아기를 보았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 안에 담겨 있었다. 어머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후회하세요? 변하신 거?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해. 이게 진짜 나니까. 기억을 잃었을 때 발견한 그 사람이 진짜 나였어. 돈과 권력에 휩싸여 있던 사람은. 그건 가면이었어. 그래도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 시선이나. 가끔은 힘들어. 순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상류사회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봐. 미쳤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 하지만 그녀가 은솔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를 보면 다 같이 있어.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과 아기가 퇴원했다. 순이는 매일 원룸을 방문해 며느리를 도왔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지은의 방식을 존중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지은이 수유하며 불안해했다.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순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좋은 엄마야. 이미. 한 달 후 순이의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고부관계 개선 프로젝트 출범식이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순이가 연단에서 말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객석에는 지은도 앉아 있었다. 은솔이를 안고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았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 회장이 말했다. 당신은 영웅이 됐소. 영웅이 아니에요. 순이가 웃었다. 그냥 조금 늦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날 밤 순이는 다시 지은의 원룸을 찾았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오는 그녀의 습관이 되었다. 어머님, 왜 여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지은이 궁금해서 물었다. 순이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내 출발점이거든. 진짜 나로 돌아온 곳. 가끔 힘들 때 여기 오면 초심을 잃지 않게 돼.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솔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은아,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언젠가 다시 흔들리면 날 여기로 데려와줘. 약속 기억하지? 기억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안 흔들리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창밖으로 마포의 밤 풍경이 보였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불빛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이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크기에 있지 않다. 진실함에 있다. 사랑의 크기에 있다. 몇 달 후 순이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기억을 잃고 나를 찾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기억을 잃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 진실, 용서, 변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매일 노력합니다. 가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게는 손잡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며느리 지은, 손녀 은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쓴 편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재벌가 부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작은 원룸에서 며느리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며 웃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부자였던 때입니다. 1년 후 은솔이의 첫 돌잔치가 열렸다. 하지만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마포의 작은 원룸 근처 공원에서였다. 여기서? 친척들이 의아해했다. 네, 여기가 의미 있는 곳이에요. 지은이 설명했다. 간소하지만 따뜻한 잔치였다. 고급 음식 대신 순이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다. 은솔이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다. 의사가 되려나 보네. 사람들이 웃었다. 순이는 손녀를 안고 생각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거야.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격과 마음으로 평가받으며. 해가 지고 잔치가 끝날 무렵 순이와 지은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다. 순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미래로 향한 길은 밝았다. 지은아, 네 어머님.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기회를 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감사하죠. 진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순이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행복을 지킬 거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압박이 와도 나는 이제 진짜 나니까.
멀리서 은솔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희망. 순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작은 원룸에서 기억을 잃은 한 여자가 진짜 자신을 찾은 순간부터였다.